선형회귀 모델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선형회귀 모델 개요와 가정, 그리고 선형회귀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메타를 어떻게 추정하는지, 즉 최소 제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추정된 파라메타에 대한 추론, 즉 파라메타에 대한 구간 추정, 그 다음에 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번째 자료에서 이제 오타가 있었는데요.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구한 베타 제로 햇에 대한 식이 제가 베타 제로 햇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베타 제로 햇은 y 바 빼기 베타 1 햇 곱하기 x 바 이렇게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형회귀 모델에서 비용 함수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고요. 비용 함수는 실제 y값과 직선 위에 있는 y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즉 우리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요. 자, 비용 함수가 컨벡스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해서 즉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지점의 어떤 베타 제로와 베타 1 값을 찾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베타 제로 햇과 베타 1 햇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 최소 제곱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베타 제로 햇과 베타 1 햇은 추정량인데요. 그래서 최소 제곱법으로부터 구한 추정량이라고 해서 least square estimator 혹은 최소 제곱법 추정량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estimator 추정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 제곱법으로부터 구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1 햇은 이제 추정량이 되는데요. 자, 이제 추정량 에스티메이터는 통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의 함수. 그래서 이제 추정량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 즉 데이터의 어떤 함수 형태를 이제 추정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형회귀 모델에서의 데이터는 x와 y이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이 추정량을 보시면 전부 x와 y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1 햇은 추정량이 됩니다. 자, 추정량의 용도는 목적은 알려지지 않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알려지지 않는 파라미터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위에 이 식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추정량의 종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지지 않는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추정한다. 하나의 어떤 값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으로 추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점 추정은 이미 사실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한번 식을 보면 선형회귀 모델, 특히 이제 단순 선형회귀 모델에는 파라메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 0은 기울기, y절편, 베타 1은 기울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오차항이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확률 에라, 확률 오차. 그 에라에 대한 가정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때 이 분산값, 이 시그마 스퀘어도 알려지지 않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단순 선형회귀 모델에서 파라미터의 개수는 3개가 돼요. 베타 제로, 베타 1, 시그마 제곱. 그래서 이제 베타 0과 베타 1에 대한 점 추정식은 이미 우리가 구했습니다. 최소 제곱법으로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햇은 이런 식으로 구했고요. 베타 1에 대한 점 추정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식이 점 추정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점 추정량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됐는데요. 그 시그마 스퀘어에 대한 점 추정량은 제가 특별하게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은 샘플 수가 되겠고요. 관측치의 개수. 그 다음에 e는 뭐죠? 네, e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이게 잔차가 됩니다. 잔차. 우리가 영어로는 residual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알려지지 않는 파라미터 3개에 대한 점 추정량이 이렇게 정의가 됐고, 보시다시피 점 추정량은 모두 샘플들의 데이터의 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이제 우리 그 샘플을 집어넣으면, 데이터 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점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최소 제곱법으로부터 구한 이 추정량의 그 성질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뭐 최소 제곱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정량을 만들면, 추정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면, 에스티메이터를 정의를 하면 이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어떤 성질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효율적이고 좋은 추정량인지, 점 추정량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선형외기 모델에서는 이제 두 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 이 두 가지가 이제 추정량이니까 이 추정량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성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마코프 이론에 의하면 최소 제곱법으로부터 구한 이 점 추정량 이 두 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 그래서 그 앞 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블루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이제 블루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한 추정량이 unbiased 추정량이구나, 즉 불편 추정량이구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한 이 추정량이 다른 불편 추정량보다 작은 분산을 가지고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블루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점 추정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 마르코프가 이 최소 제곱법으로부터 구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이 이 블루에 해당된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증명식은 이번 우리 강의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unbiased estimator, 불편 추정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량을 정의를 하면, 추정량에 대한 기대값을 취하면 우리가 그 알려지지 않는 파라메타 값이 이렇게 나오면 베타 제로 햇은 베타 1의 베타 제로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베타 1 햇의 점 추정량이죠. 거기다 기대값을 취하면 파라미터 값이 이렇게 나오면 베타 1 햇은 파라미터 베타 1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 추정량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추정량이 가장 작은 다른 불편 추정량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불편 추정량의 어떤 분산보다 작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가우스 마르코프가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베타 제로 햇에 대한 어떤 분산이, 제가 세타 햇이라는 거는 또 다른 불편 추정량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거거든요. 다른 어떠한 불편 추정량의 분산보다 작거나 같다. 베타 1에 대해서, 베타 1 햇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제곱법으로부터 구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1 햇은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점 추정량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점 추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점 추정은 말 그대로 어떤 알려지지 않는 파라메타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알려지지 않은 파라메타의 값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점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점 추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구간 추정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간으로,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정보가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파라메타가 주어졌을 때,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구간 추정을 구할 수가 있는 기본 형태가 있는데요. 이거는 모든 파라미터에 다 해당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즉 점 추정량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상수값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상수값은 제가 뒤에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 점 추정량에 대한 표준 편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점 추정량 값, 상수값, 그 다음에 점 추정량에 대한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로어 바운드, 오른쪽에 있는 게 어퍼 바운드가 될 텐데 이거는 다 똑같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 부호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간 추정은 뭐냐면 그 점 추정량에 대해서 어떤 상수값을 곱한 표준 편차만큼 빼고 더한 그런 어떤 구간으로 정의된 것이 이제 구간 추정의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 선형회귀 모델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먼저 이제 기울기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베타1 알려지지 않는 파라미터예요. 베타1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을 한번 구해보자. 신뢰 구간을 구하자라는 것이 구간 추정을 해보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n은 관측치의 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바로 앞장의 그 기본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게 일단은 베타 1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한 어떤 답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맨 앞에 있었던 게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점 추정량에 대한 값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구한 점 추정량 값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상수값이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이 상수값은 보통 이제 분포 값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 2분의 알파, n-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의 수준 1-알파에서 자유도가 n-2인 t 분포의 값이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t 분포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고요. 일단은 이제 베타 1이 t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t 분포의 파라미터인 자유도 즉 n-2 값을 갖고 또 알파는 타이번 에러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번 에러가 주어지면 이 n-2랑 알파 값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통계책 뒤에 보면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를 통해서 보든지 아니면 t 값이 계산되어 있는 어떤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점 추정량에 대한 표준 편차. 자, 아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딱히 지금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점 추정량 즉 베타 1 햇에 대한 표준 편차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그마 햇 제곱은 아까 뭐였죠? 맞습니다. 그 아까 그 에라가 정규 분포 0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시그마 제곱도 하나의 파라메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그마 햇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추정량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 알려진 우리 x 값이고요. 자, 이제 y절편에 대한 베타 제로에 대한 신뢰 구간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형태가 똑같고요. 이제 보통 선형회귀 모델에서 그 절편에 대한 y절편에 대한 신뢰 구간은 아주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식으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만 한번 보시고요. 한번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 그 이제 우리가 구한 파라미터에 대한 추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추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추정이 있고 두 번째는 가설 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형회귀 모델에 대한 가설 검정은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기울기에 대한 가설 검정이 이제 특히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 줄 정의는 이래요. 알려지지 않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정하는 어떤 과정을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단순 선형회귀 모델에서 가설 검정은 지금 보시는 이거예요. 그래서 가설 검정은 말 그대로 가설이 있어야 돼요. 가설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서 내리는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설에는 귀무가설이 있고요. 여기 귀무가설이 있고 또 대립가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귀무가설에는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베타 1이 0이다. 즉 알려지지 않는 파라미터 베타 1 기울기가 0이다. 대립가설에는 아니다. 0이 아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0이라면 해당하는 x 변수와 y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x가 진짜 y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걸 보기 위한 어떤 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설 검정에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이라면 베타 1이 0이죠. 그래서 여기다 0을 썼고요. 그 다음에 베타 1 햇은 뭐죠? 맞습니다. 점 추정량 값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구한 베타 1 햇 값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부터 구한 베타 1 값과 우리가 그냥 가설로 세운 베타 1 값의 이렇게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약간 이제 스케일링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 차이를 봐가지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내가 주장하는 이 0이 데이터로부터 나온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귀무가설을 이렇게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검정 통계량 값이 T스타 값이 어떤 이론적인 값, T분포 이론적인 값보다 크면 우리가 귀무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가설을 기각을 해야 됩니다. 틀리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가설 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P-밸류예요. 그래서 P-밸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여기서는 P-밸류는 검정 통계량 값보다 어떤 T가 검정 통계량보다 클 확률, 요 P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라지 T는 T분포를 따른다. 자유도가 n-2인 자유분포를 따르고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이 뭐 큰 값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5가 나오면 T분포에서 5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은 0.05 혹은 0.01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0.05나 P-밸류가 0.05나 0.01보다 작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검정 통계량 값이 굉장히 크다라는 소리예요. 검정 통계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내가 귀무가설에서 주장했던 요 주장이 실제 데이터랑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밸류가 작으면 0에 가까우면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한번 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두 번째 자료에서도 보여드렸던 그런 데이터인데요. 관측치가 15개, 집 크기 X, 집 가격 Y,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선형 회귀 모델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스캐터 플롯은 이렇고요. 집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집 가격이 높네요. 자, 그래서 이제 선형 회귀 모델,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선형 회귀 모델 분석을 하면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마다 아웃풋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요.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세 번째 자료에서 지금 세 번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6개를 갖고 왔는데요. 파라미터가 무엇인지, 파라미터에 대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값은 무엇일까, 파라미터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무엇일까, 요 표에서 요 t는 뭘까, 또 p는 뭐고 이 s는 무엇일까, 요 하나하나를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라메타는 뭐죠? 우리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이지 않습니까? x가 하나이고 y가 하나이니까. 그렇죠? 네, 파라메타는 베타 0와 베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지지 않은 파라메타를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이니까 최소 제거법을 통해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파라메타에 대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 제거법을 통해서 추정량을 아니까 그거로부터 구한 값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0 햇은 마이너스 29.59, 베타 1 햇은 0.077939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이 값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맞습니다. 최소 제곱법 리스크 에스티메이션 방법으로 이제 구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점 추정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인 에스티메이터와 그러니까 포인 에스티메이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estimat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다음 이제 통계 자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estimator는 그냥 함수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point estimate 요거는 함수에다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온 어떠한 특정한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비슷해 가지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은 파라메타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우리가 이 식을 구했어요. 맞죠? 그래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한 요 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 테이블에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 사용했었죠?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구간 추정할 때, 실내 구간 구할 때 점 추정량에다 맞죠? 그 어떤 상수값에다가 이만큼을 표준 편차를 곱해가지고 그만큼을 빼고 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각 포인트 에스티메이터 점 추정량에 대한 표준 편차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t는 가설 검정 때 사용됐던 이 검정 통계량, 제가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은 이제 이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또 베타 원 햇은 뭐죠? 맞습니다. 여기서 요 값이 되는 거고요. 최소 제곱법으로부터 구한 베타 원 햇 추정량, 점 추정량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가설 귀무가설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0이니까 0이 나왔고, 그다음 베타 원 햇에 대한 표준 편차는 여기 나왔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17.83이 나왔습니다. 꽤 크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건 0인데 여기서 이렇게 됐고 어떤 표준 편차로 스케일링 하니까 그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P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제 P는 P-밸류를 의미하는데 이 컨스탄트는 이제 Y절편에 해당하는 거니까 Y절편에 해당하는 이 값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x값 앞에 있는 요 개수, 요 x값, 즉 x값에 해당하는 이 t값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p-밸류를 보시면 17.83, 그렇죠? 확률인데 t가 17.83보다 클 확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제 t분포를 따르고 관측체 개수가 아까 15개, 집이 15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 t분포를 따르는데 자유조가 이제 13이 되겠네요. 15-2. 그래서 이걸 이제 구해보면 t분포에서 17.83은 거의 나올 수 없는 그런 큰 값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클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0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7.83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17.83이 뭐였죠? 검정 통계량.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p-밸류를 구하고 이 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가설 검정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검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17.83이었고 이게 이제 p-밸류를 구해봤더니 0.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귀무가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울기가 0이다. 이 얘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가 0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당하는 집 크기 x 변수는 집 가격 y 변수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s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S는 뭐냐면, 기억나시죠? 어떤 우리 그 에라에 대한 가정이 있었는데, 전기분포 0, 시그마 제곱, 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점 추정 양 값이에요. 점 추정량. 그래서 제가 여기는 시그마 햇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 앞 그 자료를 보시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S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식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 16.9605는 뭐냐면 에라에 대한 분산, 즉 여기서는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시그마니까 표준 편차, 에라에 대한 오차항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이 나왔다. 자,
여태까지 그 추정된 파라메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추정과 검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추정은 크게 어떤 점 추정량이 있고 구간 추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검정 선형일기 모델에서의 검정은 기울기가 0인지 아닌지를 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료에서는요, 이제 결정계수와 선형일기 모델 관점에서의 분산 분석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